반갑습니다. TLB 주주 여러분들. 어제는 TLB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만은 오늘은 분봉상으로 가격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어제 양봉의 상단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노심초사하셔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주되게 이 영상을 보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이슈에 의한 모멘텀이 중장기적일지 단기적일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대응 방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슈가 있으니까 진입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확신을 갖고 저렇게 일봉상으로도 계속해서 가격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슈가 있으니까 진입해 볼 생각을 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슈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 가격 형성에 어떤 모멘텀이 반영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TLB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슈가 떴다는 것을 먼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서 1차적으로는 TLB가 SK 하이닉스 향으로 AI 서버용 SSD에 PCB 기판을 공급하겠거니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분들은 맨 처음에 파두가 먼저 이슈가 떴었습니다. 파두가 테슬라향으로 데이터 센터향 SSD 공급한다는 이슈가 떴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SK 하이닉스와 공급 계약 체결이 됐다는 것도 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슈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SSD 관련된 밸류체인 전부 다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TLB 같은 경우는 어제 날짜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파도는 거의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이슈를 보실 때 밸류 체인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단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 기사를 통해서 파급될 요소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두의 기사가 처음에 떴을 때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 TLB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3일 전부터 TLB의 가격이 오를 때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들, 이 이슈가 이 재료가 오래 갈 건지 단발성으로 끝날 건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 기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AI 서버용 SSD 단독 공급이라는 것은 테슬라의 밸류체인 관련된 기사입니다. 반도체에는 8대 공정이 있죠. 그 8대 공정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IP 설계 부분에서 에이징 랜드가 올랐었고 파운드리 쪽 SK 하이닉스가 연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후공정 관련해서 파두와 TLB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밸류 체인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는 예외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지만 나머지 에이징 랜드라든지 파두, TLB도 지금 상승 전환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가격이 움직인다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기사 내용을 보면은 테슬라가 최근 하이닉스에 대규모 ESSD 장기 공급 요청을 했다고 밝혔죠. 여기에서 이제 파두 같은 경우는 후공정, 그리고 TLB는 PCB 기판, 초록색 기판 있죠.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료 자체는 소멸이 아니고 여태까지 하락세가 길었기 때문에 좀 매물 소화가 필요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대응이 충분히 쉽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재료 소멸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그 근거로 첫 번째 근거로는 일단 음봉 캔들에서 거래량 자체가 얼마 없습니다. 상승에 기여한 거래량에 비해서 음봉 캔들에서의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익 실현 거래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선을 그어 보면은 전고점 하단 부분에서 다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있는 현상이고요. 전고점 하단부에서 이곳에 물려있던 개미들이 이 매물대의 하단부에 위치하게 되면 이제 손절이라든지 익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런 물량들 때문에 다소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 도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음봉이 나올 것이고 또한 여기에 도달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최근의 파도로 알 수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 상승 장대 양봉이 전고점 부근에 도달하자마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죠.
충분히 기간 조정이 있고 나서 다시 가격이 끌어올려지고 나서도 이 부분까지 가가지고 다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가서도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가서도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진짜 주식시장에서 흔히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료가 소멸되면 안 되겠죠. 파도 같은 경우 2주, 3주 전부터 이슈가 나와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올라가는 동안에 재료 소멸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재계약 이슈도 있었고 SK 하이닉스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재료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가격이 살아있는 한 파도의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리고 SSD 관련해서도 이슈가 소멸되지 않고 테슬라와 장기 계약을 맺은 만큼, 그런데 이제 파도 같은 경우 다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매출액에 비해서 시총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파두는 최근에 뭐 매출액 225억인데 영업이익이 5억인가 뭐 10억도 나오질 않아가지고 한때 소란이 있었죠. 그런 종목인데 SK 하이닉스와 다행히도 재계약을 통해서 또 이번에 테슬라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서 상승 모멘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TLB는 다르죠. 보시다시피 4분기 누적 매출액이 2천억에 가까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거의 10% 가까이 나왔던 회사인데 2023년도에 업황이 좋지 않았던 걸 24년 2분기까지 계속해서 업황 좋지 않은 것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3분기부터 업황이 좋아지면서 또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기판, PCB 기판을 공급하게 되면서 그 여파로 실적 자체가 높아질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출액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400억 가까이 되었었죠. 이 단위가 10억입니다. 단위가 10억이라서 400억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던 업체인데 지금 시총이 1,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평가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24년 동안 상승했던 부분이 다 반납되면서 그 부분을 돌파하향했죠. 보통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격이 떨어진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100% 이상 일어나면서 N자 반등 형식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들을 미리 아신다면 대응이 되겠죠. 가격 반납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 부분을 돌파 하향하게 된다면, 또 여기에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돌파 하향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하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좀 대응 방법 관련해서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